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자, 이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주기억 장치는요,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예요. 직접 처리합니다. CPU가요. 굉장히 빠르겠죠? 예. 그리고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어디다? 여기에 있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롬과 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롬 같은 경우는 read only memory. 글자 그대로 read only.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예, 저장 같은 건 못해요. 자, read only memory 롬 읽을 수만 있는 장치로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저 휘발성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거죠.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즉 전기가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전원 장치를 끄면 모든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그 클라우드 같은 이런 대용량 저장 장치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자,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입출력 시스템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자, 폰트, 글씨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부팅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다시 설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귀찮아지겠죠. 자, 그래서 글자 폰트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자, 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저희가 봤을 때 포스트라고 그냥 있는데요. 이거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예요. 자가진단 이 프로그램을.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컴퓨터가 부팅을 해가면서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어요. 예, 롬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롬은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마스크 롬인데요,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시킨 롬. 예,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 완제품입니다. 네,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뭐 나와 있을까요? P롬 나와 있죠. 이거는요, 특수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딱 한 번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기억장치, 그 보조기억장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족했을 때는 롬을 사가지고서, 아니요, CD롬을 사가지고서, 여러분들, CD롬을 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올리브유에 구워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즉, 그 CD롬에다가 사진이나 음악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서 많이 듣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종으로 피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된 거겠죠. 자, P로 있고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으며 이후엔 읽기만 가능한 롬입니다. 자, 2P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레이저블이죠. 이레이저.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뭘로 지워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워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롬입니다. 자, EEP롬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별도의 장비 없이 뭐다? 전기로. 정기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우는 것을 EEP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롬에서는요, EP롬과 EEP롬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주기억장치 두 번째 부분 뭘까요? 램입니다. 램이죠. 랜덤 어세스 메모리인데요. 얘는 롬하고 틀려요. 자, 요거는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휘발성, 날아간다는 얘기죠. 즉, 전원 공급이 끊기면 날아가요. 네. 자,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것이 바로 램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그 주기억 장치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이 주기억 장치는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주관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램이에요. 그래서 램에도 이렇게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다. 그럼 롬과 램이 있는데 더 가까운 건 뭐다? 램이다. 주기억 장치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약간 롬은 제껴두고 램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램의 종류와 특징이 있어요. 자, 램은요,
무엇과 뭘로 나누어지냐면요. 동적 램과 정적 램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적 램, 다이나믹, 움직이는 거고요. 정적 램, 스태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램의 구성 요소는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촉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촉전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성 소자가. 예. 그리고 정적 램은 구성 소자를 뭘로 쓰냐면 플립플롭으로 써요. 이 플립플롭은 0이나 1, 둘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기억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단위예요. 자, 동적 램이죠. 자, 그럼 동적 램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전화가 방전돼요. 즉 계속 주고 있어도 방전된다는 얘기야. 억울한 거죠. 예. 그래서 주기적인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게 동적 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적 램, 무작정 외우시면은 헷갈려요. 동적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열량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돼가면서 배가 고프죠. 예, 그래서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게 재충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반대로 이 정점 램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는 적어요. 예,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접근 속도는 느려요. 대신 집적도는 높아요. 예, 아주 효용 가치는 아주 높은 거죠. 가격은 저가입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쓰이고요. 정적 램 같은 경우는 아까 구성 소자를 플립플롭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즉 특징은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이 어떻게 된다? 유지가 돼요. 예. 근데 이제 플러그를 빼면은 잃어버리겠죠. 그래도 동적 램에 비하면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전력 소모는 많이 가져가요. 대신 속도는 빨라요. 자, 집적도 어떨까요? 낮아요. 자, 가격은 뭐예요? 고가예요. 이 고가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에 씁니다.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기억 장치,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주기억 장치는 CPU가 명령해서 움직여주는 거죠. 바로 최측근이죠. 그래서요, 접근 속도가 빨라요. 예, 빨라요. 물론 CPU보다 빠르진 않아요. 예, 주기억 장치는 빠르지만 어때요? 가격이 비싸고 저장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작업한 문서를 오랜 기간 보관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램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롬과 램이 있었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기타 메모리.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가지 다 외워두세요. 예, 안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8할은 여기에서 나와요.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는요, EP롬이에요. 아까 롬은요, EP롬입니다. 롬이죠. 롬은 휘발성일까요? 비휘발성일까요? 예, 비휘발성 메모리였어요. 자, EP롬은 아까 뭘로 지웠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데 전기로 지웠어요. 예, EEP롬. EP롬은 자외선으로 지웠고 EE 하나 더 붙죠. 그래서 얘는 그 전기로 지웠던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비해 작고 충격에 강해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 안 쓰죠. 왜? 휴대전화가 대신합니다. PDA 안 써요. 디지털 카메라 뭐한테 다 뺏겼어? 이 세 가지를 다 휴대전화에 뺏겼어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어디에 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아주 좋겠죠. 플래시 메모리 어디에 가장 많이 쓴다? 휴대전화에 써요. 자, 그런데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MP3, PDA,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에 플래시 메모리 씁니다. 아주 고가죠. 자, 두 번째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의 뭐를 처리한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지난번 수업에서 CPU는 중앙 처리 장치죠. 인간의 뇌와 같은 경우였고요. 이 주기억 장치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둘이 CPU와 주기억 장치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빨라요? CPU가 훨씬 더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 주기억 장치도 빠르지만. 자, 그러면요. 이미 CPU는 어떻게 했을까요? 꼬린 지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여전히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뭐다?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보다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줘요. 자, 뭐에 쓰인다? SRAM에 쓰인다. 꼭 알아두세요. SRAM에 쓰인다. 캐시 메모리는요. 자, 가상 메모리, 가상, 버추얼이죠. 예, 여러분들 요즘 뭐 가상현실, 가상게임 많이 하죠. 예,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쓰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주는 기능인데 위에 있는 캐시 메모리와는 틀립니다. 자,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예요. 굉장히 빠른 장치인데요.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그 속도 차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예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면 하드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뭐처럼 쓴다?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예요. 예. 예.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소실돼요. 주기억 장치보다 뭐 할 때 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씁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가상 메모리는요.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속도를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구분하십시오. 캐시와 가상 메모리 어디와 어디에 쓰이는지. 자, 버퍼 메모리입니다. 자, 이 버퍼 메모리는요.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주는 공간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가상기억, 즉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CPU와 주기억 장치가 있죠. CPU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요. 주기억 장치가 이 속도를 따라가는 그 시간, 그 공간이 생기겠죠. 그때 데이터를 저장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버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임시로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잠시 어디에요? 임시로 보관해 두는 장치 버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요. 자, 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 우리는 무슨 단위? 주소 단위예요. 램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랬죠. 주소 단위로 저장이 된다고요. 예, 주소 단위로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로 정보 검색이 신속하고 캐시 메모리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사용하는 매핑 테이블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연상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연상 메모리는요, 주소 대신 기억된 어떤 내용의 일부에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예, 내용의 일부예요. 자, 내용의 일부를 기억해서 연상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외울 때 너무 외우기 어려우면 어떤 것과 연관돼서 외우죠. 이것을 연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자, 이 피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나와 있죠. 읽어보셨죠? 자, 2번이죠. 예. 자,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 이건 피롬이죠.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하는 거, 이것도 피롬이고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하는 거, 이거는 EEP롬이죠. 자, 2번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셔야만 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거 몇 번일까요? 자, 4번이죠. 여기서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 예, 중앙 처리와 주기억 장치, 이 뭐였죠? 캐시 메모리였죠. 자, 2번. 보조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가상 메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3번은요.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장치, 뭐다? 연상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었고요. 자, 3번 볼게요.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인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뭘까요? 네,
3번이죠. 1번, 2번, 4번은 1번, 2번 롬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들 휘발성 메모리가 아니고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이거 여러분들 휴대폰에 사용되는 이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이에요. 자, 5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게 뭐였죠? 가상 디스크였죠. 자,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뭘까요? 가상 메모리 2번이죠. 예,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쓴다. 즉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위에서 있는 문제죠.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예. 7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뭘까요? 캐시 메모리는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 1, 2,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 7번에 1, 2, 3, 4번도 읽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인지 답이 탁탁 나와야만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